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운정 씨에 대해서 사주를 보겠습니다. 일단 사주 자체는 저렇게 경신년 무인월 신묘의 경인시로 되어 있고 현재 이제 나이는 42세 한국 나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일간이 음간입니다. 신금은 음간인데 이 음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로 뭐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들여서 항상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이것저것 잘 모으고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지. 꼭 저렇게 이제 여성분이 일간이 음간이 되고 나면은 자기가 피해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많이 받으니까 그 당시 상황은 그냥 참고 넘어가시고 내가 그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모아두고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 이제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사주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은 완벽주의가 조금 있는데 그 완벽주의라는 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항상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완벽주의라는 게 나를 안 따르고 뭐 나를 무시하고 뭐 이러면은 뭐 싫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사주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더 돕고 싶은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고 거기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남을 돕는 데에 대한 완벽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분이 사람들을 뭐 도움을 준다거나 가르친다거나 이럴 때 꼼꼼하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알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좋은 자로서의 능력은 지니고 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선생님 사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사람을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주고 더 좋은 것들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기 때문에 이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허공에다가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사주의 이제 선생님으로서 살게 되면 가장 문제점이 되는 이유인데 이거 이제 내가 24부터 사람들을 또 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33까지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를 못해요. 귀 기울여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런 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34부터 이제 배현정 씨의 주변에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를 더 이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34부터기 때문에 이분의 운을 봐서도 20대 때 이분이 아무리 뭐 날고 기었다고 해도 뭐 제대로 된 사람들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 게 없고 30대부터 이분이 이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사주는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완벽주의자 성격이긴 하지만 그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완벽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단단한 사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물렁물렁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견으로 봤을 때 이 사주가 보면 조금 뾰족하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좀 둔탁하게 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에 너무 깊이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정확하게 찌르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분도 따지고 보면은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고 노력 중이니까 주변 분들이 이분을 이제 너무 강하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 이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마음은 약한 사람이 맞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4살부터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사람을 믿게 되면서 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2019년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기인년도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집안도 모시고 내 집도 모시고 내 자식도 모시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는 못 찾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비슷한 유형의 결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 삶을 한 번도 못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모시고 살더라도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을 모시다가 이제 자기 삶이 다 끝나요.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집안 뒷바라지, 어른 뒷바라지 이거 하다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년만 뒤에 결혼을 했다면 본인이 주도하는 결혼 생활이 되었을 텐데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참 아쉽죠.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결혼 생활이. 다만 이제 아기는 잘 가졌어요. 시점이 참 좋네요. 본인도 사랑을 많이 할 것이고 아이도 굉장히 자신에게 순한 아이가 될 거예요. 아이도 애를 가지고 낳은 시점은 굉장히 잘 되었기 때문에 애가 뭐 본인한테 특별하게 뭐 어, 고통스럽게 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없고 본인이 애를 고통스럽게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잘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사주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한 가지 일만 하다가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서 바깥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 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명상이든 정신을 휴식할 수 있는 취미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고난이 많기 때문에 하던 것을 하고 새로운 것들은 도전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던 거 꾸준히 하면 별 탈 없어요. 무탈하게 넘어가니까 일만 하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2022년 이민년 같은 경우는 나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지지부진해진다 그러죠. 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이 계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우나 대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150%로 해도 80%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이 사주가 잘 살게 되려면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를 내 100% 해줄게. 100% 받으려면 그걸 명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믿고 놔둬버리면은 나는 100%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50%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항상 제대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운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대접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내 것들은 내 가치대로 제대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삶으로 바꿔 나가시면 앞으로의 인생도 또 편하게 또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은정 씨에 대한 거는 해결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뭐 또 이 사주에 보면은 사주 자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금의 관은 보통 관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불이 잘 안 보이죠. 뭐 인중에 병화가 있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있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병화랑 신금은 병신합 그러니까 천간에 육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암합이다. 암합이면서 암합이기 때문에 내가 한 남자를 얻었다가 나중에 나이를 들면은 한 남자를 또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럴 분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았으면 이제 대원에서 여기 있었을 때 남자 관계로 물러냈어야 됐죠.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식으로의 해석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 거 아니면 그런 식의 해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압이 돼 있네. 남자 뭐 지인이 많네, 친구가 많네, 바람을 피네, 새로운 가정이 생기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딱 봐도 모습이 같잖아요. 모습이 같으면은 한 남자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내가 평생 산다는 겁니다. 이 뜻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성, 남자에 대한 문제. 자기가 굉장히 이제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스로도 내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봐야 택도 없고, 이분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나니 많이 뭐 이런 건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금에는 이제 내가 장기 투자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뭐 직접 투자도 그렇고, 펜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 더 하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하시게 될 텐데 괜찮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내로서도 굉장히 어 아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재테크도 있고, 어른들 모시는 것도 있고, 가정 잘 보는 것도 있고, 가사 살림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게 될 거예요. 44부터는 자기 스스로 잘하게 될 겁니다. 요리도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가사 살림도 관심을 두게 될 것이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뭐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44부터는 만약에 내 몸에 어느 정도 어디에 이상이 있어 보인다, 이러면은 바로 병원에 가세요. 44부터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병명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44부터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한 5년, 49까지는 병원에 가서 무조건 진단을 잘 받으세요. 진료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 사주도 성인병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경성 질환이 많고, 그 다음에 폐, 기관지, 호흡기, 또 갑상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그래서 항상 자기 몸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컨디션 관리를 하셔야 되죠. 몸 관리는 누구나 잘 하셔야 되지만 절대로 성인병이 오도록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오더라도 뭐 약도 잘 타드시고 그런 식으로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 이 사주는 치매보다는 이제 뭐 최종 병으로 따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합병증으로 인한 암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경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신경을 잘 쓰시고, 어, 그러고 말이 끊겼네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